자, 그리고요. 인강이 똑같은 강의 콘텐츠라고 해도요. 아이들마다 또 엄마들마다 어떻게 활용을 시키는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가 너무 좋고, 제 강의가 너무 이해 잘 되고, 예?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뭐합니까?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그리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흘려듣는 애들이랑 200% 활용해서 듣는 애들이랑 나중에 결과가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더 좋아지는가, 활용할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스케줄을 고정하세요. 자, 인강이 가장 좋은 점이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안 좋은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아주 거창한 말 아래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인강을 보고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중학교 1, 2, 3학년 아기예요. 네, 자기주도 학습 능력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어머니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냐에 따라서,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잘 깔아주시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달라진다고 봐요. 전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스케줄을 고정해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 인강을 본다고 하실 때 월요일, 목요일, 네, 또는 화요일, 금요일에는 1시간씩 반드시 우리 이민희 선생님이랑 같이 인강 보면서 공부하자라고 스케줄을 고정해 두시는 겁니다. 네, 그날은 그 시간대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학원에 가듯이 마찬가지로 이 인강으로 공부를 하자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거를 못 지킨다라고 하면은 그거 아이 잘못 아닙니다. 엄마 잘못이에요. 어머니께서 오늘 4시부터 우리 요거 공부할 시간이야. 알려주세요. 아이 혼자 엄마 오늘은 4시부터 저걸 해야 돼. 이럴 일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자, 스케줄 고정하시고요. 반드시 일주일에 2번 1시간씩은 꼭 보세요. 그리고요, 왜 1시간이 되느냐? 10분 강의라면서요. 그렇게 짧다면서 왜 1시간이나 공부합니까? 네. 반복을 하셔야 돼요. 200% 활용법입니다. 그냥 100% 정도 하려면 한 번 보고 끝내도 돼요. 하지만 200%, 2배 이상으로 효과를 보시려면요, 반복을 3번 정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기존의 인강 40분짜리 50분 강의 반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간 반복할 수 있죠. 그 부분 이해 안 되면 돌려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강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봤자 10분, 돌려서 반복해서 봐요. 3번 돌려봐도 30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봅니까? 자, 여러분들 책을 봐도요, 처음 읽었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거, 2번 읽었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거, 3번 읽었을 때 내가 느끼는 점들이 각각 다르죠. 들어오는 게 달라져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2번째 들었을 때는요, 내가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었다. 그런데 틀렸다. 2번째 강의를 봅니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들었던 거에서 놓쳤던 것이 이제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시 풀죠. 그래서 오답을 다시 메꿉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 3번째, 이것까지 하셔야지 200%가 되는 거예요. 3번째 다시 동영상을 돌려보시면서요, 보면서 우리 아이한테, 자녀분께 이거 추천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필기를 하면서 보자. 이제 노트 필기를 하면서 보자. 그리고 영상 다 보고 나서 엄마한테도 한번 알려주라. 간단하게라도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 주라.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처음에 이제 아이가 1번, 2번 보고요. 3번째, 아, 이거 내가 보고 나서 엄마한테 설명해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필기를 하면서 영상을 보게 되면요, 정말 이것이 자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엄마한테 설명까지 했다. 말로 옮겼다 라고 하면 그건 정말 100%입니다. 네. 그거는 아이가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남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자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반복을 3회, 최소 3회에서 4회 정도 하는 친구들 실제로 있어요. 네. 제가 전화 상담 해보면 아이가 너무 재밌어서 반복해서 본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머니께서 반복해서 보라고 지도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 반복해서 봐야 아이들이 기억합니다. 한 번 다 훑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는 거 저는 그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한 번 보고 어설프게 기억했던 거 끝까지 가면 완전히 까먹죠. 다시 처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어렴풋이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제가 선행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거예요. 한 번 돌리고 다시 한다? 그럼 무슨 정말 비효율적인 거예요. 기억 하나도 못합니다. 네. 그거 정말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 좋은 애들 정말 소수예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봤을 때 질리도록 봐야 돼요. 꿈에서 나타날 정도로 보면 좋겠지만 질리도록 봐요. 제 목소리 똑같이 따라할 정도로 보게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설명해보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 보고 나서 엄마한테 설명해봐라. 또는 엄마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우리 동생, 뭐 언니, 사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죠? 친구들 직접 설명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해설지 만들기. 네. 자, 제가 준비한 강의에는요, 강의를 보고 나서 10문제씩 필수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 10문제 중에서요, 7문제는 그 강의를 제대로 이해했는가에 대한 체크 문제가 나오고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고, 한 3문제 정도는 실제로 그 개념이 실전에서, 시험에서 어떻게 응용되어서 나오는지를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해서 문제를 출제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문제를 풀 때,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모바일에서 문제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 모바일에서 보고 눈으로 절대 풀 수 없어요. 자,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이 모바일에서 본 거를 똑같이 문제를 베껴 적어요. 바로 풀기 노트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강의 한 적게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 똑같이 받아 적게 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풀 때 내가 해설지를 만드는 저자다라고 생각하고 해설을 적게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정답인지 오답인지 확인을 하고 해설을 봅니다. 해설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어 놨어요. 생략 없이 모든 계산 과정을 다 적어 놨습니다. 네. 이 풀이랑 내가 했던 풀이랑 비교해 보세요. 그랬을 때 뭔가 풀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풀이가 잘못됐다거나 풀이가 너무 생략이 됐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해설지를 만드는 저자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작업을 해보시면요.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1시간 꼬박 걸립니다. 10문제 푸는 거 금방 푼다 싶으시죠? 아닙니다. 문제 받아 적고 해설지처럼 적고 정답 체크하고 그리고 해설 보고 비교하고 여기까지 하는데 시간 굉장히 걸려요. 스케줄 고정하죠? 반복 3회보죠? 그거 설명해보죠? 문제 풀죠?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 수학을 못한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200%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자 그런데 10문제 정도 풀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문제 더 많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개념이 안 잡히고 문제만 드립다 푼다고 해서 그거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라 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완벽하게 잡혔다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집을 이어봅니다. 제가 강의한 영상들을 몇 개 봤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집을 봅니다. 보통 3개에서 5개 개념을 쫙 이은 것이 문제집에서 하나의 단원, 하나의 챕터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나서 이제 이 여기에 있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어봐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문제집을 풉니까? 교재는 어떻게 합니까? 자, 문제집은요, 시중에 정말 많죠. 몇십 종, 수십 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문제집을 우리 아이가 풀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이어서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이 들어가는, 이 개념이 응용된 문제집을 이어서 푸는 것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200% 이상의 효과를 얻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이 모든 과정을 아이 혼자 할 수 있다? 힘들다. 사실상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한다? 어머니께서 도움 주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딱 2번. 아무리 바빠도요. 1시간 시간 내실 수 있잖아요. 아이가 수학을 너무 싫어하고 수학을 못하고 그게 어머니 걱정이시라면 이 정도 시간 내실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어머니께서 못 내주고 지도 못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싫어해요, 못해요, 그래서 걱정돼요 이런 얘기할 자격이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학생 수학이요. 엄마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습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약 아이가 보고 있다면, 학생 자신이 보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스케줄러에 딱 언제 보자 적어 놓고요. 반복해서 보시고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보고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수학에 대한 자신감 보면서 이해가 된다, 재밌다,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면 정말 그거는 성공이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했더니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 그건 대박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잡는 중등 수학으로 같이 수학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